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래의 김진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궁합과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혼인 성립의 한 절차로서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이 배우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남녀의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음양오행을 비교 분석하여 남녀가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길흉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합은 원래 잘 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결혼을 조건으로 남녀의 생년월일을 맞춰 화합을 보는 것으로만 여기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동업자, 친구, 상사와 심지어 가족 내의 사람 간의 궁합까지도 응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 명리학 공부의 목적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궁합도 마찬가지로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주변인을 비롯해서 나의 적성이나 직업 그리고 의식주 등의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시켜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궁합을 위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인연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각자 개인의 특성에 머물렀던 운세가 화합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운을 주고받으며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처음 만남이 두텁다 하여도 헤어지고 첫 만남이 얕다 하여도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흐르는 기운의 화합을 판단하는데 궁합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혼인궁합은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연과는 달리 인연의 지속성과 접속성이 깊은 형태로 공간과 인생의 공유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혼인궁합은 결혼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한 신중한 통찰도 겸해야 한다고 봅니다. 궁합은 근본적으로 음과 양의 만남을 보는 것으로, 즉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보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한다면 음양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음양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계절의 음양도 서로의 궁합을 보는 데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계절에서 봄과 여름 목화로 양이고 가을과 겨울은 금수로 음으로 보는데 태어난 계절이 한 사람이 양이면은 상대는 음이 되어야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죠. 같은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만나는 것은 좋은 궁합이라 할 수가 없겠죠. 즉 궁합이란 사주의 음양오행을 보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음인가 양인가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죠. 오행에서 넘치는 성분이 무엇이며 부족한 성분은 또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는 적절하게 드러내어 하나의 형태로 균형을 맞춰보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 중화를 이루는가를 보는 것은 물론 길게는 멀리 두 사람이 살아가는 운로를 보고 공통점이나 보완점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다고 하는 궁합도 개인의 운로가 나쁘다면 상대와의 궁합도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사주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결혼에 한번 실패하는 수가 있다면 좋은 부부 사이를 유지하다가도 이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궁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별수가 없다면 불화를 겪으면서도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부간의 노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부부의 마음가짐은 먼저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의지에 살아간다면은 설령 궁합이 조금 나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의 애정 못지않게 긴 세월 믿음과 꾸준한 노력이 해로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합을 본다는 것은 넓게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순화하는 것이죠.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며 좁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해로하는 방법이자 원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궁합과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